네, 이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겠죠? 여기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또 오늘 처음 오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청술 국어 강사 라자윤입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는 대로 저는 지금 부천청술학원에서 고1, 고2, 고3 단과 수업을 맡고 있고요. 또 천재교육 밀크티에서 현재 인강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여기서 만든 학생들 이력을 조금 살펴보시면은요. 현재 기준으로 수강생들 중에서 35% 이상 거의 40% 가까이는 국어 내신 1등급이 나오고 있고 2등급 학생들까지 합치면 거의 80% 정도 이상의 학생들이 1등급에서 2등급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국어상으로도 1, 2등급 이상 학생들을 70% 이상 매해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인천, 부천 그리고 시흥 지역까지 이 근방 지역의 많은 학교들의 내신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현재 제가 또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맡고 있어서 이투스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촬영하고 있는 해설 강의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혹시나 뭐 강의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투스 모의고사 해설 강의 같은 것들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제 현강 수강생들이 써둔 수강 후기를 기준으로 제 수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학생은 국외고에서 지금 국어 내신 1등급을 받고 있는 전교 1등까지 했었던 그런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하는 말들 중에서 포인트들을 위주로 조금 살펴보자면 자, 첫 번째로 밑줄 친 부분 보셨을 때 모의고사 기출지문을 다수 수록한 새로운 교재를 매주 달도 아니고 매주 나눠준다고 쓰여 있어요. 지금 윈터스쿨에서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들 알겠지만 정말 이게 매주 나오는 거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은 그런 교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죠. 네, 저는 항상 모든 뭐 수업 교재나 혹은 주간지나 매주 매일 빠짐없이 풀 수 있도록 정말 고품질의 자료들로만 선정을 해서 현재 대치동에서 연구하고 계신 연구소 직원분들과 협업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또 내신 기간에 배우는 내신 학습 내용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저기 두 번째 밑줄 보시면은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에 비내신 기간에도 내신 범위에 대한 예습을 할 수 있다. 네, 라는 내용도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밑줄을 보시면요. 이제 내신 기간에는 충격적으로 한 작품에 대해서 교재가 또 지금 나가고 있는 책처럼 한 권 한 권이 매 작품별로 나와요. 그래서 한 작품 한 작품 빠짐없이 정말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게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제 수업을 듣기 전에 내신이 5등급이었다가 듣고 나서 바로 2등급까지 올라간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하는 말은 이제 뭐 쉽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점과 그리고 직본날에 끝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이 직본날의 기준이 시험 전날이 아닙니다. 시험 전날에는 물론 밤 10시, 11시까지 항상 같이 함께 하고요.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는 내신 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냐면 시험 당일날 아침에도 등교 전에 학생들이 학원에 옵니다. 충격적이죠. 언제 아세요? 새벽 5시에서 5시 반에 학생들이 와요. 저도 옵니다. 전 더 일찍 옵니다. 전 4시에 와서 학생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학생들과 함께 5시부터 등교 전까지 8시 반까지 마지막 최종 파이널 점검까지 하고 학생들을 시험장에 보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도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역곡고 국어 1등급 받는 학생이고요. 이 학생이 또 해준 얘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간 테스트와 스키마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주간 테스트는요. 이제 제 수업을 듣게 되면 매주 하프 모의고사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그 테스트에서 독서, 문학, 문법까지 각각의 영역들을 모두 점검해서 성적표가 매주 나가므로 본인의 취약 부분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키마 교재도 지금 선생님 수업 들어본 학생이면 다들 받았을 텐데 그 교재 내부에 이제 독서 관련해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문들이라든가 혹은
어휘들, 우리 학생들 자주 틀리는 어휘들도 매주 점검할 수 있게 모아놨죠. 네, 이런 자료들이 또 도움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내신 기간에 소수 인원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선생님 저희 학교에 저 포함해서 3명밖에 없는데 되나요? 이런 학생들도 다 소수 정예로 모아서 수업을 진행해 준다라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내신 기간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시험 대비 진도는 당연히 학교별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 진도 나가는 기간을 내신 대비 기간 중에 한 3주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교재들은 왜 우리가 기존에 뭐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라면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2 되는 학생들이라면 기존에 다녔던 학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신 대비 자료라고 나가는 것들이 독보 갓땡 이런 데서 나오는 뭐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우리 학교 AI 변형 문제 이런 것들 프린트 좀 집어가지고 주는 게 전부였다. 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거나 교재를 배부하지 않고요. 일단 무조건 진도를 나갈 때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작품별로 한 단원별로 전부 다 정규 교재를 제작해서 나가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학교만의 특이한 포인트들이 있으면 또 그 포인트들에 맞는 각 학교별 교재에도 별개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매주 주간 테스트 실시하고요. 그 주간 테스트 실시한 내역은 이런 식으로 매주 학생별 개인 성적표가 나가요. 여기 보시면 틀린 문제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틀리는 문제들을 분석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은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 이제 학생들한테 클리닉 문제를 줄 때 오답 유형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배부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내신 기간에는 수업과 별개로 당연히 개별적인 클리닉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 개별적인 클리닉을 보통은 이렇게 등원을 해서 1대1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중에서 좀 이 학원이랑 거리가 있다. 네, 난 인천 지역에 산다거나 혹은 뭐 멀리 시흥에 있다. 그래서 평일에까지 이렇게 학원을 나오기는 조금 시간상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는요. 밤 10시 이후에 줌을 활용해서 줌으로도 이렇게 1대1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한 명도 빠짐없이 수업 플러스 클리닉까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파이널 기간이 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다 각각의 학생명들이 있는데 학교별로 학생별로 예상 포인트들을 총 정리한 이런 파이널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주고요. 그 외에 모의 중간고사, 모의 기말고사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듯한 이 학생들의 모습이 시험 당일날 준비를 하러 온 학생들이에요. 물론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가 괜히 또 막 졸려하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뭐 집중을 못하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평소에도 아침에 잘 일어났나 혹은 선생님 저는 시험 기간에는 항상 밤새고 시험장 들어가도 팔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는 거고요. 이 당일날에 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 정말 당장 몇 시간 후에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내용들을 싹 정리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완벽한 시험 대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대체 이 시험 대비 자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걸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게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저랑 국어 과목 상담 1대1로 진행한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이 학생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국어 내신 대비 어떻게 했니? 예비 고1 지금 중학생이었던 친구들 혹은 선생님 저 고2 되는데 학원 안 다녀봤어요. 아니면 동네에 그냥 집 앞에 있는 학원 보습학원 다녔어요. 했던 친구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신 공부 학교 프린트 보고 그거 복습하고
가습서랑 평가 문제집 풀고 그리고 그 독보 이런 거나 인터넷에 쳐가지고 그거 기출문제랑 예상문제 좀 풀고 그랬어요. 몇 등급 나왔어요? 3등급, 4등급. 저 국어 공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5등급이요. 이렇게들 대답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럴 때 선생님이 해준 말이 있었어요. 3, 4등급 받는 너나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나 본질적으로 공부 시간 자체가 그렇게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신 기간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 수, 공부 양 다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똑같이 공부했는데 1등급이 나오고 또 어떤 학생들은 3, 4등급이 나온다는 건 그 시간 안에 공부하는 내용, 공부의 효율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지금 제가 말한 자습서, 평가 문제집, 뭐 학교 프린트, 그리고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 이것들을 다 풀었다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 학교 2번 시험 범위를 봤을 때 과연 학교쌤께서 우리 학교의 2번 시험 범위에서는 어떤 문제를 내실까? 라는 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혹은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들은요. 문학 작품이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 각각의 한 작품 한 작품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혹은 그 작품과 외부에 있는 뭐 비슷한 다른 지문이랑 연결해서 내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를 까보면요. 그렇게 한 작품 한 지문에 대해서만 절대 문제를 묻지 않죠. 2개, 3개 이상의 지문을 가나다 이렇게 엮어서 그 지문들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틀리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으니까 시험장에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답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짚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저라는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제가 이런 뻔한 시험 대비 이외에 진행하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학교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다 정리가 됐을 때 그때 바로 딱 이 학교의 이날 이때 이 시험 범위에 맞는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시험 범위의 작품이 이렇게 9가지가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9개의 작품들 중에서 분명히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많아서 연계되기 좋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건 학생들은 모르고 제 눈에는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끼리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는지 어떻게 같이 나올 것 같은지 라는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잘 엮일 만한 작품들은 보기 좋게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를 다 해줍니다. 뭐 여기까지도 사실은 다른 학원들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이렇게 가을집 짓기라는 작품이랑 빈집이라는 작품이랑 같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 두 작품이 엮여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 문제는 근데 시중에 없어요. 왜냐? 다른 학교에서 그 두 작품이 똑같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 문제들을 직접 만듭니다. 네. 저한테 온 학생들한테 전부 다 보여줬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엮일 수 있을 만한 작품이나 혹은 그 작품들 플러스 외부 지문까지 보기 위해서 시험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예상되는 문제들, 공통점, 차이점 묻는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각각 의미 비교대조하는 문제들을 직접 다 만들어서 시험 기간에 풀게끔 만듭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그게 정말 우리 학교의 이번 시험 범위에 맞는 대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도요. 여기 지금 상원고 학생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 상원고 학생들한테 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제가 만든 문제 1번이랑 실제 시험 문제 1번이랑 그냥 위험할 수 있는데 똑같았어요. 엮인 작품, 엮인 시어, A, B 시어도 똑같았고 그 A랑 B 각각의 의미 묻고 있다라는 거랑 1, 2, 3, 4, 5번에서 그게 어떤 의미냐고 설명하는 것까지 다 똑같았어요.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런 대비를 받지 않으면 본인이 시험장에서 직접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담들을 제가 확 덜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이런 분석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학교별 경향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예시를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송내고 학생들 있죠? 네, 송내고나 아니면 송내고 배정받은 예비 고1 학생들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이 학교 특징 좀 알려드릴게요. 이 학교는요. 뭐 문학, 문법, 독서 당연히 항상 같이 나오고요. 현대문학, 도전문학 꼭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작품들의 시험 범위가 90%가 교과서 외부 범위예요. 시험 범위가 뭐 지문이 10개 있으면 9개가 외부 지문이고요. 하나만 교과서 안에서 들어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 교과서 외부 작품도 외부 작품 나름인 게요. 송내고는 자신들이 쓰는 교과서가 아닌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나 모의고사에 기출됐던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작품들을 위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요. 시험 범위에 이거 지금 다 교과서 외, 교과서 외, 교과서 외, 교과서 외, 교과서 외고 얘만 교과서거든요.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런 교과서 외의 범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프린트를 나눠주시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다라는 언지를 가볍게 주시겠죠.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요. 바로 이렇게 자료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고 교과서 외부 범위라도 빠르게 진도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부 다 교재화를 해서 대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할 작업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 외부 지문이라고 하면요.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강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가져온 범위들입니다. 그러면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작품들을 같이 가져오셨을까? 이 작품들에서 뭘 물어보려고 하시는 걸까? 아,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작품이네. 그러면 모의고사에 그때 이 작품이랑 같이 나왔던 다른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서 낼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의 변형으로 내면 숙제하시기 쉬우시겠네. 그리고 물어볼 만한 부분도 많이 있겠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상동고도 한번 볼까요? 상동고? 상동고는요. 시험 문제 어렵지 않아요. 양도 많지 않은데요. 한 가지 킬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부 지문이 1개, 2개 정도만 들어가는데 그 지문이 여태까지 다른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네요. 어느 정도냐면요. 소설이라고 하면 시중에 발간된 지 한 2년 정도 된 소설. 그냥 현대 작가의 막 단편 소설집 이런 거. 아,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이 작품을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고 학교에서 프린트라고 주긴 줬는데 이거 말고 다른 부분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책을 사가지고 봐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문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막막하죠.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렵죠. 이 지문은요. 학교 선생님이 굳이 나온 지 몇 년 안 된 이런 소설을 가져오시고 그런 소설들로 문제를 내겠다고 하시는 의도는요. 이런 특이하고 실험적인 작품이랑 교과서 내에 있는 개념이랑 엮어서 학생들이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고를 하나요? 문제가 있어요. 사고를 안 해요, 우리가. 그냥 이거 왜 나온 거야 하고 막 욕하고 툴툴거리기 바쁘지 이게 교과서 범위랑 어떻게 엮일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장에서 당황을 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이제? 교과서 내에 있는 어떤 개념이랑 어떻게 엮일 수 있을까를 분석해야겠죠. 누가? 여러분이? 못해요. 제가요. 제가 해서 드리는 겁니다. 좀 그런 경향을 알려드리자면요. 지난번에 나왔던 상동고 외부 지문이에요. 들어는 봤나요?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 무슨 AI 로봇이 뭐 인간을 돌보는데 뭐 이런 내용이고요.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되는 소설입니다. 없었죠. 제가요. 막 이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다가 했어요. 내실 법한 포인트를
이 작품에서는 지금 로봇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로봇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시험 범위에 교과서 내 지문인 로봇 시대의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담고 있는 독서 지문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같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연계가 되는 기준점이 있겠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두 작품을 분석을 하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로봇 시대 인간을 따로, TRS 어쩌고저쩌고 따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두 작품이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이 감정을 보유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술형으로 나갔죠. 맞죠? 네, 이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또 가끔씩 모의고사 지문이 출제가 될 때에도요. 모의고사 지문도 이 학교는 절대 그냥 모의고사 똑같이 베껴서 안 냅니다. 모의고사 독서 지문이랑 교과서의 문학 작품이라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죠? 이런 거예요. 시험 범위에 허생전이라는 고전 소설이 들어갔어요. 이 허생전의 내용은요. 허생이라는 돈 없던 양반이 막 사재기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사재기하는 부분이랑 비문학 경제 지문 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문이요.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간의 그 연계 지점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런 것들 제가 이 상동고 다른 학원 다니다가 온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원래 시험 때 어떻게 했니? 당연히 그냥 각각 지문 따로따로 했대요. 그럼 절대 미사고까지 흘러갈 수 없는 거겠죠. 그런 지점들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는요, 상원고는요, 교과서 내랑 외랑 그냥 다 나올 법한 필수 작품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꼭 어려운 고전시가 작품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들도 거기에 당연히 치중되어 있을 것이고 시험 대비는 그 작품들에 집중해서 이루어져야겠다. 라는 이런 특성이 또 따로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1, 2주차에 다른 작품들 딱 마무리 치고 그 고난도, 어려운 학생들이 틀리는 지문들을 위주로 파이널 때 대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를 또 이 학교는 다르게 진행하고. 영신여고 이 학교도 특이한데요. 이 학교는요. 시험 범위가 겁나 작아요. 중학생 시험 범위 같아요. 문법만 문법 개념 3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요. 요거 내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각각의 문법 개념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교는 문법 문제를 그냥 그런 시중에 있는 다 똑같은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들로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수능형 문제, 초고난도 문제. 제가 아까 대치동에 계신 연구소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한다고 했죠. 그분들이 기를 쓰고 만든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맞나 모르겠네. 그 국어 전교 1등 했던 학생이 지금 제 수업 듣고 있는데요. 그 학생이 하는 말도 정말 그 워크북 자료도 많고 고난도 문제들까지 많아서 마음껏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문제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만족할 때까지, 나 완벽하다라고 느낄 때까지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교 1등까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학교만 더 보여드릴게요. 문제의 학교. 숭동여자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요. 혹시 아시나요? 이 학교 특징? 네, 굉장히 특이한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면 놀라실 수 있어요.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의 10배 이상이 됩니다. 한 번 시험에 중간고사 한 번 볼 때 지문이 100개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예요. 부교재도 부교재 몇 쪽부터 몇 쪽까지가 아니라 시험 범위가 EBS 부교재 한 권, 모의고사 6개,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아니 문제가 또 한 37문제 이렇게 나와요. 50분 동안에 37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험 범위는 지문이 100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보통 그 이 학교는 학원에서 아이들이 거부를 당한대요. 진짜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 학교 학생들이 막 너무 서러워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그 이제 집 주변에 다른 고등학교들 대비해준다는 학원에 갔는데 학교 이름 딱 말하니까 너희 학교는 안 한다고 못한다고 그리고 다 퇴짜를 맞았대요. 퇴짜를 3번 맞았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히려 지문 100개의 문제 37개를 50분 동안 풀어야 된다는 말은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굉장히 기본적인 대표 유형들만 물어봅니다. 혹은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 거의 그대로 선지 순서만 살짝살짝 바꿔서 내는 거예요. 그럼 이 학교는 또 다른 학교랑 내신 대비 패턴이 달라야죠. 먼저 들어가야죠, 이 한 권을.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이 학교 예비 고1, 예비 고2인 친구들 쌤한테 조언 좀 들었을 텐데 미리 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교재, 뭐 EBS 올림포스라든가 EBS 단기 특강이라든가 이런 두툼한 부교재 한 권이 또 이 교재를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 분석을 한 장 한 장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수행평가도 봅니다. 저는 그걸 지금부터 다 대비를 해주고 미리 지금 풀어라. 풀고 분석해서 가져와라. 하고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제가 학교를 한 5개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학교마다 확실히 패턴들이 다 다르죠. 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모아놓는다든가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이 야 너네 학교는 진도 이거 나갔으니까 문제 이거 뽑아줄 테니까 풀어와 라고 하는 거랑 각각 학교별로 출제 유형에 맞게 그 나오는 방식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료들도 당연히 이 학교는 그러면 이 수많은 지문들에서 나오는 대표 유형들을 척척척척척 정리한 자료가 나갈 거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뭐 송내고나 상동고처럼 외부 지문 나오는데 그 외부 지문에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의도가 명확하게 파악되는 학교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외부 지문과 교과서 내 지문이 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이렇게요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다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학교는 뭐 데뷔를 선생님이 여기서 거리가 좀 있어서 해주실지 모르겠고 저희 학교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유형을 지금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건 저에 대한 도발입니다. 네, 저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알 수 있어요. 우선 그 학교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은요. 당연히 일단 1차적으로 그 학교의 전년도, 그 전년도의 기출을 보는 거겠지만요. 사실 그거는 뭐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얘기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해 선생님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해 내신 대비가 시작할 때 이 학생이 어떤 단원들을 나가고 있는지와 어떤 프린트들을 받았는지 그 내용들을 분석하면요. 올해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를 저는 그 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쌤이 분석한 이 학교들도요. 뭐 올해 처음 학생이 들어온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도 학생이 수업을 듣고 싶다. 내신 대비를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뭐 국제고나 외고 이런 특목고는 또 시험 패턴이 다르겠죠. 사실 뭐 특목고는요. 여기 국제고 외고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일반고 시험 범위랑 또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의고사 형식에 가깝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보게끔 만들어서 기본기를 확인하게 만들고 그냥 암기만 열심히 했다고 절대 다 맞을 수 없게 사고력이 필요하게 시험 문제를 내요. 하지만 이제는 제 말의 의도를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 역시 미리 대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문제 미리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에 서울에서 수업을 할 때 그때도 외고 전문 그 내신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저도 외고를 나왔기 때문에 제 모교인 대일외고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서울외고나 이런 학교들 그 전문반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처음에는 다 막 죽상이 돼서 찾아와요. 아 저는 모의고사는 뭐 1등급 2등급 나오는데 내신 보면은 내신은 맨날 5등급 6등급이에요 선생님. 근데 저희는 다 외부 지문으로 나와서 그거를 대비를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이러면서 찾아와요. 아니다. 할 수 있다. 외부 지문이 나온다면요. 어떤 외부 지문이 나올지를 미리 학습을 하면 돼요. 혹은 어떤 종류, 유형의 외부 지문이 나올지를 미리 학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내신 대비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시험 범위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들 전체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도 풀어요. 그 모의고사 기출이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변형돼서 나올지 기출 변형 문제까지 직접 제작해서 다 풀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확실하게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신 대비가 진행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수업 시간은 그 브로슈어에 있는 시간이랑 살짝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대로 기억을 해주시거나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7시에서 10시, 일요일 5시 20분에서 6시 50분입니다. 고1. 고2는 네, 찍으셔도 되고요. 토요일 3시 40분에서 6시 40분, 그리고 일요일 3시 40분에서 5시입니다. 이게 지금 정규 수업 때 진행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내신 기간 때에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교별 내신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각 학교 학생들 스케줄 조사한 다음에 학교마다 시간대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염두를 해주시고요. 일단 그 수업을 듣게 되면 그 뒤에 이제 시간표 조사를 해서 내신 스케줄을 정하는 거라서 내신 시간표가 안 맞을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단 3월 말 이때 저희 학교 이 시간대에 되나요 하면 그때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네, 학교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듣는 그 학생들 기준으로 저는 최대한 우선 배려를 해서 시간표를 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수강을 하면은 그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내신 기간 뭐 3월 말 이때 되면은 조금 그때는 안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고 고1, 고2 수업을 한다라는 점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규기간에 진행하는 문학, 독서, 그리고 화작은 지금 할 필요 없으니까 문법 수업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증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맞지 얘들아? 맞으면 박수 한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수학 전문가 설명이랑 그 후속 프로그램 전체 전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있을 거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학관 관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재수반하고 고3 강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어제 들었잖아요. 자, 후속 프로그램 설명회는 안 들었으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 사실 없었는데 올해 만든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의 열화 같은 소원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그 부모님들은 이 윈터스쿨 보내놓으면 굉장히 편하시거든요. 밥도 안 해줘도 되고, 외출도 자유롭고, 애들 안 봐도 되니까, 꼴보기 싫은데 안 봐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 있으면 맨날 휴대폰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할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여러 같은 소원에 의해서 3주 더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윈터스쿨과 동일한 체제로 진행이 돼요.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단 차이점 뭐냐면 의무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학 전문관이라든지 단과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보강하는 거지 그 외에 수업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내용을 대부분 다 자습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습을 많이 하시는데 다만 저희가 질문은 받아야 되니까 스카이 멘토 쌤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질문을 남아서 계속 받아주실 거예요. 오후부터는 질당 시간이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질문도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게 동네 독서실하고의 차별점 또는 독재하고의 차별점이 뭐냐면 독재는 질문 받아주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원장이 수학이면 수학 받아줘. 원장이 국어면 국어 받아줘. 이 정도거든. 그러니까 국영수를 전부 다 받아주지 못해. 그 다음에 심지어 탐구는 애초에 뭐 관심이 없죠. 그러나 우리 스카이 멘토 애들은 자기들 수능 쳤던 과목은 질문을 받아주죠. 그런 장점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전 과목이 다 들어있는 스카이 멘토 애들도 있으니까 내가 뭐 과탐을 받아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기억도 안 나 이제. 그래서 메디컬 간 얘들이 자기들 전공했던 분야를 질문을 받아줄 거야. 그러면서 얘들이 좀 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야? 공부 어떻게 하라 이런 것도 조언을 많이 해주죠.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그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독재를 가실 바에는 여기 오시는 게 낫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독재는 또 관리가 안 되죠. 언제든 나오고 싶으면 나갈 수 있죠. 어머님 몰래 나갈 수 있고 잠깐 가서 PC방 가서 놀다 와도 되고 우리는 그런 걸 못하죠. 그래서 이거 애들이 들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어머님들만 들으셔야 되는데 애들은 이거 싫어할 텐데.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그래서 자, 나는 단과는 굳이 필요 없고 수학 전문가 필요 없고 그냥 뭐만 하겠다, 자습만 하겠다 이렇게 자습하시면 돼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3시간 이런 식으로 자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몇 시간? 12시간이에요. 우리가 12시간을 공부해야 돼. 그 왜 인스타 이런 데 보면 왜 그 뭐 좋은 대학 간 애들 공부 하루에 뭐야 순공시간 얼마니 이런 거 뭐 많이 올라오더만 걔가 하는 말이 그렇던데 14시간 하고 컨디션 좋으면 18시간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서울대 어디 가네요 그러더라고. 그 정도 하나 봐요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알겠죠? 윈터스쿨 들어와서 이제 다니면서 아마 인생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죠? 내 평생 태어나서 이렇게 빡시게 앉아있어 본 적이 없죠. 이 생활을 2년 또는 3년을 하시는 거야. 그래야 남들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거야. 이 생활을 잘 못하시면 여기 근처 가야 돼. 아니면 저기 서울로 가고 싶으면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단과 과정에 있는 단과와 수업 전문가를 같이 병행하실 분들은 그 시간에 맞게끔 수업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전문가 시간표 이런 거 잠깐 좀 이따 다시 설명 좀 할게. 자 어디 갔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 과정 여기서는 수업과 자습실하고 됐다는 거. 그래서 금액은 저희 자습만 하면 2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아마 동네 지금 이게 3주 커리큘럼이니까 동네 독서실보다 아마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프리미엄 독서실 이런 데는 한 50만 원, 6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아마 쓸 거예요. 그리고 개별 단가는 개별 강좌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시게 되면 자 5, 6층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실 수 있어요. 근데 5, 6층에 라이브러리가 50개가 마감이야. 그래서 선착순 마감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걸 넘어서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교실에서 자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뭐 간격을 좀 띄워놓고 쾌적하게는 하겠지만 그래도 독서실보다는 좀 못할 수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9월 단과 안내를 좀 드리면 라전 쌤이 지금 하고 가셨죠? 저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작년에 와가지고 여기서
본인 입으로 다 이야기했겠지만 저는 이야기 잘하던데. 네. 제가 제 아기 때부터 봐가지고 제가 되게 편하게 하는 네,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청소를 들어왔는데 옷을 너무 편하게 입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처럼 입고 왔길래 그날 이제 환영회 한다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제가 복장 똑바로 하고 다니라고 제가 지적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되게 울고 말렸었어요. 네, 그 뒤로 네,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강사다운 복장을 만들어줬다고. 제 되게 은인이에요, 제가. 꼰대짓 한 게 아니라 은인이야, 은인. 자, 그래서 자, 국어는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국어, 네, 수학은 자, 강노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 전문관에서 수업을 하실 거고, 네, 통합과 학생, 네, 박형식 선생님이 하실 거고, 실물과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매번 느끼지만 실물과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네, 영어는 이호승 선생님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 2학년은 자, 국어 또 라자연이 합니다. 라자연 굉장히 잘해요. 네, 그리고 이 지역에 꽤 유명해요. 네, 학원가에 굉장히 유명해요. 라자연 경계하는 학원가가 되게 많아요. 어디죠? 이뭐 학원하고 사뭐 학원하고 거기서는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수학은 제가 합니다. 고의는 제가 해서 고3까지 책임지고 데려갈 생각이에요. 자, 지금 고3 애들 제가 수업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 안 됐지? 근데 걔가 1등급이야 학교. 구명고 1등이야. 1.1이야 지금. 상담을 했는데 수학을 너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애들이 내신스럽게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 점수는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2등급이야. 근데 못 풀어 사실. 제 느낌에는 이렇게 해서는 1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고3에서는 만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동네 학원에서 너무 내신스럽게만 강의를 하는 거야 수학을. 그건 나중에 또 새롭게 또 수능 준비를 또 새롭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겨. 그래서 제가 이제 고1을 이번에는 작년에 고1 잠깐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고2를 하는 이유가 고2 애들을 처음에 수원수투를 배울 때부터 수능스럽게 내신과 수능을 같이 겸비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고2의 수원수투는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위권 문제의 모의고사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내는 게 1등을 받기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그런 것들을 원래 고3 강의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2부터 만들어서 데리고 올라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2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네, 영어 고2쌤도 네, 이효성 쌤이 하실 거고, 생명과학은 박영식 쌤이 하십니다. 물리, 네, 백동윤 쌤. 저희분은 이투스 온라인에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저희가 이제 물리 수요가 좀 있어서 이번에 강의를 좀 깔아달라고 부탁을 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듣고 계신 분 계시죠, 물리. 그래서 2학년 레벨에 맞춰가지고 아마 강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제가 고3은 제가 혼자 하거든요. 저 말고는 뭐 따라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단과 과목을 3과목 이상 수강하시면 5% 할인을 받는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 여기 학원에 딱 나오면 수업을 국영수를 전체를 한번 듣고 그냥 가시는 게 제일 좋죠. 또 여기서 수학 듣고 저기서 영어 듣고 뭐 여기서 국어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나왔을 때 다 듣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학원을 꼭 다녀라가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하고 만족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안내만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라 이게 아니야. 들으면 등급은 무조건 올려줘요. 올려주는데 네, 고민하시고 필요하시면 들으시면 돼요. 네? 제가 네, 여기까지가 이제 네, 뭐죠? 네, 윈터 후속 프로그램의 안내였습니다. 제가 수학 전문가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들어서 이제 어머님들은 아직 못 들었잖아요. 이제 한 번 더 할게. 한 번 더 구경해. 그리고 제가 어제 집에 가다가 후회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 뭐였냐면 제가 어제 그 분석한 거 보여준다 해놓고 그냥 끝내버렸죠. 그거 같이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이 좀 있으니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 전문가 연관 커리큘럼. 네. 자, 지금 윈터스쿨 하고 있고 1학기, 2학기 현행 중에는 무조건 현행만 한다. 내신 대비에 집중한다. 선행은 어디서만 한다? 방학 기간에만 한다.
근데 방학 기간에는 전 선행과 그 다음 해 선행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학원 중에 직전 선행만 해주는 학원은 다니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다죠. 왜냐하면 만약에 여름방학이면 1학년이면 수학화와 수원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겨울방학에 수원, 수투가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은 듣고 현행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돼야 돼요. 수학은 두 번은 들으셔야 이해가 되는 거다. 그치? 한 번 들으시고 잘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드린 거고 2학년 5일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일과는 출석 체크하고 과제 점검하고 보충학습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부터 이제 좀 설명할게요. 자, 수학 전문가의 일정은 전부 다 카톡으로 공유가 됩니다. 어머님께도 전달이 다 되고 학생에도 다 전달됩니다. 오늘 뭐 배웠고 뭐 테스트했고 뭐 틀렸는지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진도 상황하고 진도 안내, 그다음 공지사항 전달들이 카톡으로 다 전해질 거고요. 학생들이 카톡을 차단했는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가끔 차단하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수시로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진도가 나갈 때는 1일 테스트와 리뷰 테스트를 개강하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봅니다. 보고 나서 다음 진도를 나가게 되고 시험 기간에는 주변 학교들에 있는 기출 문제를 모의고사식으로 시험식으로 풀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카톡을 까시면 어머님들 카톡에도 까시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학생의 성취도를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포트를 작성해서 2주에 한 번씩은 부모님께 전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한 달짜리 수업 강의한 건데 1226문제 풀었어요. 그리고 뭐 등급은 잘 맞추면 1등급 나오고 아니면 2등급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보시면 숙제에 대한 평가들 몇 프로 만족했는지 이런 것들 나올 거고 이거 말고 하나 더 나오는 게 단원별 성취도 평가가 나와요. 그럼 내가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가 정확하게 판정이 된다는 거. 그럼 나중에 그것만 뽑아가지고 다시 정리하시면 돼. 이 프로그램이 좋은 점은 오답 자료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틀린 유형은 나중에 따로 오답 자료를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여러분이 놓쳤던 단원이라도 컴퓨터 애들이 알아서 뽑아줘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는 유형 없이 수능장을 갈 수 있다. 뭐래요? 내신치로 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질의응답은 저희가 그 정규 수업이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나면 12시 1시까지가 클리닉 정규 수업이 있고 그게 끝나더라도 학생들이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촬영을 해서 다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리닉에 대한 얘기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시간대 그죠? 12시 41분 보낸 거 이런 거 찍어가지고 학생한테 다시 접속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자 내신 대비 프로그램은 3월 26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때부터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내신 기간이 2달이에요. 한 달은 진도 완성, 그다음 한 달은 학교별 내신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 맞춰가지고 내신 대비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어제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두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의 자료들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킬러 문항만 최상위권 애들을 위해서 킬러 문항만 냈던 거고 예상 문제 출제했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성남외고 학생들 거만 하나 뽑았는데 이렇게 적중했다 그런 것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고 이렇게 자, 이건 저희가 작년에 중간고사 끝나고 분석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적중하고 있는지 하는 건데 지금 1학기가 이제 다 가고 있으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쓸만하죠. 작년에 중간고사 끝나고 저희가 이제 이런 8개 학교들을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본인 학교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분석하는 건 금방 하는 거니까
PPT 만드는 게 일이 많아서 그렇지. 분석은 금방 해요. 자, 하나씩 볼게. 이건 시험 일정이었어요. 이렇게 했었고, 자, 상원고 잠깐 볼게요. 네, 이렇게 분석하는구나 정도로 좀 느껴주시면 돼. 학교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요. 자, 단원별 출제 주제들 다 정리합니다. 고차 방식 안 나왔죠? 아마 이때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때는 시험 범위가 들어갔었고. 보시면 복소수는 별로 문제 안 된다 그죠? 당시 연산에서 많이 출제하고 있죠? 자, 요게 난이도예요. 최상위 문제가 자, 상원고는 작년에 비해 한 문제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상원고는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가 난이도가 높아진 거야, 시험. 그래서 중수준 문제가 5개가 빠졌죠. 그러면서 얘가 늘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걸 이렇게 이제 기출 분석 주제들을 이제 정리해 본 거고 이게 이제 우리 맞췄던 거. 여기가 이제 내신 유형 고정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시켰는데 이거와 똑같이 출제했죠. 이렇게 출제합니다. 학교 내신이 되게 특이한 걸 출제하잖아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거의 비슷하게 기출을 출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췄었고 보시면 숫자만 다르지 형태는 똑같죠. 이런 것들 연습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주제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죠. 이거 왜 똑같냐면 기출 문제거든. 모의고사 기출 문제 킬러로 냈던 거야. 또 똑같이 변형해서 우리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내신 따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쉬운데? 자,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2019년까지 시험은 좀 쉬운 편이었지만 지금 상원고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 어려워진 게 작년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이 강해졌고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시험을 출제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몬고 여기는 10조 시험이 얘는 시험 범위 안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죠. 복소수는 항상 2문제밖에 안 나오는 것 같다 그죠? 자, 난이도를 보면 최상위 없죠. 상위 3문제. 22년도는 진짜 쉬웠나 봐요. 그래서 상원고 시험은 굉장히 쉬워요. 적중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문제를 연습시키면 무조건 다 나와요. 무조건 얻어 걸려요. 연습만 시키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다 똑같잖아요. 그죠? 최대값 11을 구하라. M의 값을 구하라. EM 포함되어 있는 거. 똑같이 출제된다. 그래서 2023학년은 조금 더 어려워졌죠. 작년에 비해서. 중수준 비율이 매우 높다. 시간이 부족하고 시정주의 약한 변형 형태가 출제된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상동고 2차 함수 많이 출제했고요. 자, 복소수는 3문제 정도 출제하고 있네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최상위 문제 1문제, 3문제 4문제, 중수준은 14문제. 시험은 쉬운 시험이죠. 중수준이 많으면 쉬운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적중했던 거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이 있죠. 사실 이거 적중했다고 말하기 좀 웃긴 게 뭐냐면 다 있는 이야기야 이게. 시중에 다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중이라고 말하기 좀 웃기지만 결론은 뭐냐면 고1, 내신은 준비만 잘하시면 뭐 수학을 틀릴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야. 네, 비슷하죠. fx 제곱이 어쩌고저쩌고 저희도 fx 더하기 fx 점은 조금 바뀌고 이런 식으로 대비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2023년에 좀 어려웠다. 2년에는 쉬웠다. 네, 이렇게 변별력 주기형 문제가 확실하다. 이 문제만 맞추면 1등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부천고 여기는 조금 어려운 시험. 그죠? 근데 작년에 조금 쉬워. 자, 뭐 적중한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중한 이유가 뭐냐면 부천고는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어려워. 근데 그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연습하면 어렵지 않은 시험이 돼버려. 거의 똑같죠. 변형 문제로 연습시켰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작년 30번이거든. 그래서 학교 시험 출제했잖아. 똑같아. 숫자만 바꿔 출제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많아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익숙하게 풀지 않으면 점수를 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천고에 대해 시험 문제를 다 못 풀어요. 시간 안에.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낮아요. 그래서 최상위 문제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고난도 문제 중에 생각하기 힘든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은 애들 다 틀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맞는 애가 없어. 만점짜리 없거든 부천고. 부천고는 만점 안 만들려고 시험 만들어.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한 문제는 버려도 돼. 아무도 못 푸니까 상관없어. 잘 찍으면 돼.
송내고 볼게요. 이건 제 송내고가 이제 송내고는 작년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엄청 많이 대비를 해줬는데 굉장히 쉬워요. 쉬워. 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뭐 대단원,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요거 잘 풀면 점수 그냥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 껌이죠. 웃으면서 준비하는 기출 문제 그냥 뭐 똑같이 베껴내. 보면 알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학교. 그냥 뭐 그러니까 이걸 적중이라고 말하기 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성향만 알면 뭐가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시험을 치러 갈 수 있다. 네, 그런 건 기출 문제만 좀 분석해도 충분히 눈에 보인다. 왜 똑같잖아. 완전 똑같지. 완전 적중이네 이거. 그죠? 네, 그런 거니까 똑같이 낸다니까. 자, 난이도 분포가 높다. 예, 학교 프린트에 다수 출제된다. 그 학교 프린트가 뭐냐면 기출 문제야. 그거에 똑같이 내.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시험을 대비해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쉬운 시험이야. 그거 그냥 다 배워도 돼. 그래도 맞죠? 그 정도야. 근데 그것마저 안 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모의고사 변형 위주로 출제하고 그 외에는 교과서 수준 출제. 그래서 송내고는 대비하기가 굉장히 편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국고 네, 굉장히 쉬운 학교.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 아는 학교들이라 또 시험 대비를 해봐서 네, 뻔해요. 뭐가 나올지. 보시면 알겠지만 중수적 문제가 굉장히 많죠. 역국고는 시험이 쉬운 학교. 굉장히 쉬운 학교. 웃으면서 푸는 학교. 똑같다. 근처에 있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 잘 분석하면 똑같은 문제. 이렇게 주세요. 자, 꿀이에요. 똑같아. 이런 식으로 쉽게. 알겠죠? 네, 소래고 네, 작년에 생명 있어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고차 방향이니까 시험 범위가 들어갔었고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도 보시면 그렇게 막 쉬운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중수적 문제가 11문제 있으니까 볼까요? 네, 저희가 적중한 것부터 보면 네, 거의 똑같네요. 네, 2,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2,5로 바뀐 거기 연습시켰 똑같이 나와요. 네. 이거 그래프 조금 펼치면 얘랑 똑같은 그림. 그림이 좀 짜부러져 있어서 그런지 똑같은 그림. 그래서 적중하고 있어. 이게 기출이야. 모의고사 기출. 그거 변형의 출제. 그러니까 이게 동네 이제 요 근처 학교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출제하냐면 교과서, 그다음 기출문제 변형, 그게 다야. 그거만 준비하면 점수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왜 안 나오느냐? 익숙하게 안 하니까. 많이 풀어봐야 돼. 시험장에서 이런 걸 풀려면 진짜 익숙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못 푸는 애들은 답이라도 외워가라 그러거든. 답이 똑같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 그거 맞추면 나는 아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똑같죠? 네, 똑같이 출제한다니. 숫자만 바꿔서 출제. 그러니까 나오는 게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래서 등급컷은 높지만 이런 수가 많기 때문에 등급컷이 높아요. 그래서 소수문항 외에는 쉬운 편이다. 도강요고. 네,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 거예요. 중수주 문제가 많으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오스. 그 다음에 네, 또 보이나요? 네, 비슷한가 봐요. 네, 넘어갈게. 자, x 함수 이꼴 1에 대한 해석을 하는 문제로, 네, 오메가에 대한 해석을 하는 문제로 네, 출제했던 거, 네, 다른 것들 많이 있는 거잖아요.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되고 단원의 순서가 일치하게 출제한다. 어렵진 않지만 시간 내에 못 풀 가능성. 브라브라브라 이렇게 나온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에 대한 좀 안내를 드리면 저희 교재는 시중 교재 쓰지 않고 저희가 자체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정규 교재, 그 다음에 복습 교재, 그 다음 클리닉 교재 이렇게 드릴 거고 클리닉 교재도 아마 레벨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아마 교재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게끔 구성을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내신 대비 전까지 쓰는 교재예요. 자, 아까 우리 분석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굉장히 똑같이 많이 나오는 거 못 느껴지시죠? 대표적으로 그 정도만 뽑은 거지 거의 다 비슷한 문제가 많이 출제돼.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왜 안 나오는지를 분석해보면 풀 줄 안다가 아니라 익숙하게 잘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복적으로 연습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올해는 그걸 제가 많이 시킬 생각이에요.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익숙하게 풀 수 있게끔. 그래야 수능장에서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작년에 있었던 애들 수기 뭐 이렇게 만족도 뭐 이런 이야기들 어제 다 봤으니까 잘 넘어갑시다. 성적 상승도 뭐 이런 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 우리 학원이 입소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입소문이 안 나기 때문에 애들이 늦게 알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신 다 망치고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다 말아먹고 5등급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2등급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나 봐요. 그지? 5등급 2등급 만드는 거 보면 슈퍼아래가 2등급 받았잖아. 슈퍼아래가 2등급 받았잖아. 5등급인데 5등급만 다 나왔네. 네? 그래서 성적 우수자 보시면 1, 2등급 애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세일고라든지 원래는 역부터도 1등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말고사를 망치는 바람에 1.2였는데 원래 1학년 내신이 1.2야. 1학기 때까지 내신 1.2였거든. 1.1 얼마였는데 2학기에 놀아가지고 1.7이 돼가지고 안타깝지만 어쨌든 저희가 전교 1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세일고 1등이 됐죠. 얘는 이제 3학년 올라갈 거고 제가 이제 단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인천 논현고 얘도 1등 특례고는 수학만 1등 이런 식으로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가르치고 있었고 입결도 괜찮다는 거 하시면 되고 자 수학 전문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입시 전문가와의 연계예요. 그래서 조대영 부센터장님이 여러분들 학생부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봐주실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면 연계해서 같이 학생부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개강일은 2월 17일 날 개강합니다. 고2는 제가 할 거고 수토반, 금일반, 토일반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평일은 7시부터 10시, 주말은 9시부터 12시. 클리닉은 토요일은 클리닉 토일 다 있는 거예요. 토일 다 12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12시 1시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더 남아서 공부하셔도 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된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1은 강도울 쌤이 직접 하실 거고 자 그래서 화토반, 목일반, 토일반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간은 똑같으니까 자 지금 레벨별 편성을 하지 않고 요일별로만 지금 뽑았어요. 2월달까지는 레벨별 편성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다 윈터스쿨 했고 기본적인 거 비슷하게 다 배웠기 때문에 2월까지는 같은 레벨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별 내신 대비가 들어갈 때 레벨별로 아마 좀 편성이 돼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교재는 정규 교재는 어차피 같은 걸 쓸 거고 숙제나 클리닉 교재는 좀 차별화돼서 진도가 나가질 거야. 교재가 좀 다를 테니까 거기에 레벨에 맞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게 전문가 설명이 끝나는 건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를 꼭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여기도 후보군에 넣어놓고 자기가 다니는 학원과 비교해 보시고 어디가 좋은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야. 근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상동 중동에 있는 잘 나가는 8개 학원 다녀봤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 거기는 클리닉 수업이 없다. 우리는 있고 이것만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학부모인 양 상담 받았다 했죠. 근데 이런 상담 저 같은 걸 그런 학군에서도 와요 여기 수학 전문가 설명회 할 때 실제로.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그 클리닉 시간이 무제한으로 있으니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은 클리닉 시간을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거리가 좀 멀다는 고민이 되시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 국영수를 한 번에 여기서 해결하고 가시면 돼요.
아침에 와가지고 쭉 수업을 듣고 가는 거야. 토일은. 여기 2월까지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뭐죠? 아까 후속 프로그램이 있어서 라브를 쓰지 못하지만 6월 말이 되면 후속 프로그램이 끝나거든. 그러고 나면 그 라브는 전문가만 써요. 그래서 거기다 집 놔두고 다니셔도 돼. 네,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 애들 생각보다. 그래서 라브가 풀이라는 거. 평일에 근처 학교들은 공부하러 와야 애들 학교 마치고 독서실 안 가고. 왜냐하면 쌤들이 학원에 계시니까 거기서 공부하다 모르는 거 가끔씩 질문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장점들도 있으니까 먼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근처 학교 학생들은 여기를 라브를 이용하시면 독서실비가 좀 주는 거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먼 학생들은 여기 와서 한 번에 토요일에 수업을 다 듣고 여기서 그냥 종일 수업 윈터처럼 공부하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아마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점수는 무조건 올려드린다는 거. 점수가 안 오르면 내 학원이 아니라 함부로 못 해주지만 네, 점수 안 오를 수 없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꼭 만족하고 다니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청은 수요일 아침부터 하는 거야. 아, 외부 학부모님들은 지금 신청할 수 있는데 재원생들은 수요일 아침에 네, 데스크에서 접수하시면 돼요. 알겠지? 네, 그걸까지 네,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재원생들은 이제 공부하러 사슴실로 가시고 자, 많이 놀았잖아. 저희가 공부했어요.